교재는 296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11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회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연사랑 주식회사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무 프로그램의 검색 툴 제11회 자연사랑 주식회사 로그인. 자, 상단에 자연사랑 주식회사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시험은 재무회계 파트와 원가회계 파트가 서로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준비하실 때도 항상 회사를 먼저 확인하신 후 시험 문제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자연사랑 주식회사의 거래자료이며 회계 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5문제로 출제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즉 두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거래처 등록입니다. 2004 주식회사 성찬원목 주자가 빠졌네요. 네, 가로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코드는 수정이 안 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수정이 언제든지 됩니다. 자, 코드를 잘못 쳤다. 그럼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0181831108. 이름은 박지훈. 매입처와 매출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구분돼서 입력하시고요.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전체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매입처. 사용 여부는 반드시 0번 하셔야 됩니다. 업태, 도매. 그리고 깜빡깜빡 도매. 깜빡깜빡 하니까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원목.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거래 시작일은 그냥 두시고 문제에서 거래 시작일을 주어진다. 그러면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05 3건 가구. 이번에는 주식회사가 뒤에 있네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6-81-73248. 뭘 잘못했죠? 아, 72348이네요. 이렇게 잘못 치면 빨간색 뜹니다. 수정. 72348. 이남열.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입니다. 1번 선택할게요. 도. 가운데 점 없으니까 그냥 점 찍으셔도 돼요. 소매. 가구. 이렇게 해서 성찬 원목과 3건 가구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죠. 책상 세트를 기준 단위는 2A네요. 자, 전체 메뉴. 지금 물류관리 탭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품목 등록 아니면 찾기에서 품목 등록 찾으셔도 됩니다. 자, 품목 등록 상품이고요. 5006 책상 세트. 규격은 3호. 단위는 영문자, 대문자로 EA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기준 단위를 몽땅 다 넣는다.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그 다음에 자재 투입 단위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환산 단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수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1번
제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거래처 코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문제는 총 4문제,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4문항 중 상품, 즉 재고자산의 구매와 판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등록을 하고 전표 전송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8월 2일 상품을 매출하고 자 상품 매출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금 중 1,350만원은 보통예금 회수하고 잔액은 한 달 후에로 받기로 하였다.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은 1,350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외상이네요. 그럼 누구한테 팔았죠? 주식회사 코리아에게 팔았습니다. 장롱과 소파를 팔았네요. 자, 메뉴 선택하셔서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입니다. 날짜는 8월 2일이고요. 건별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1번입니다. 거래처는 코리아. 수금 구분은 보통예금도 있고 외상도 있죠. 그래서 혼합으로 갑니다.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장롱 선택합니다. 12개 250만원. 상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소파 5개 90만원. 135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죠. 그래서 예금란에 1350만원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2450은 외상란에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체크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해 주세요.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메뉴 탭 열으셔서 회계 전표 입력 장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8월 2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상단에 전자세금란 반드시 전자세금인 거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인 경우 전자 입력합니다. 1번. 전자 입력하셨죠? 이번에는 하단 분계 부분 쪽에 오셔서 금융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주식회사 코리아를 외환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 코드가 걸리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4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덜 입력하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상공회의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또는 상급 전산회계 운용사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입력을 안 했거나 틀렸다 그러면 그냥 틀리게 되니까 주의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월 4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 이번에 상품을 매입했네요. 그러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전송해갔구나 라고 생각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중 4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400만원은 수표, 나머지는 외상이 되겠죠. 남부 원목으로부터 식탁 세트, 장식장, 책상 세트 사갖고 왔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물류관리 쪽에 입고 입력입니다. 8월 4일
처리 구분은 건별 과세가 되겠죠. 남부 원목 찾으시고요.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상품 식탁 세트 선택해 주시고요. 15개 40만원. 상품 장식장 걸어 주십시오. 10개 30만원. 하나 더 있네요. 책상 세트입니다. 10개 12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여기 당좌수표란에 400만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십시오. 자, 전송을 확인했으면 상단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8월 4일입니다. 식탁 세트 외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됐고요. 상단에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 꼭 해주시고 하단 분계 부분에 당좌예금도 금융거래죠. 그래서 시티은행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처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실 수 있겠죠. 3번 직원용 휴게실에 사용할 가전제품 3LED TV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다. 신용카드는 국민카드 거였고요. 8월 15일 200만원짜리네요. 롯데마트로부터 샀습니다. 상품을 산 게 아니라 휴게실에 놓을 비품을 샀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자로 오시고요. 유형은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 카드, 과세 57번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죠. 확인. 그래서 매입이다 라는 걸 표현해 주고요. 3LED TV 수량은 몇 개인지 몰라요. 한 개겠죠. 뭐. 근데 어쨌든 수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카드 과세, 현금 과세, 건별 이런 거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공급 대가를 치셔야 쪼개집니다. 그래서 220만원 쳐보세요. 그러면 200만원과 20만원이 쪼개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력하시다 보면 공급가에 200만원 치실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셔도 됩니다. 거래처는 롯데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4번 카드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비품입니다. 차변의 비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에 이렇게 국민카드가 걸리셔야 됩니다.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혼합으로 하셔서 미지급금에 국민카드만 걸려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뭐 혼합으로 카드로 하면 이렇게 편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실 때 전표를 어떤 걸 사용을 했는지 분계 부분을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8월 25일 주식회사 한생으로부터 업무용 토지 밑줄 그으세요. 업무용 토지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겁니다. 취득하면서 7천만 원은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주식회사 한생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와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죠. 얼마 주고 샀냐면 9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네요. 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유형은 매입을 하면서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쪽에 면세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토지 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한생.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입력해 주셔야 돼요. 분계는 혼합을 하셔야죠. 자, 혼합은 3번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의 금액에 취득세하고 수수료 더해서 원가에 더하셔야죠. 그래서 450과 50만 원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9,500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7천만 원. 거래처 바꿔주셔야죠. 시티은행 맞습니다. 시티은행 여기 있어요. 여기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그랬어요. 상대방 계좌는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의 거래처니까 시티은행입니다. 자, 시티은행 아이고 작아졌어요. 네, 자, 여기 시티 하고 엔터 친다는 걸 이쪽 거를 눌렀습니다. 시티은행 당좌예금 선택했고요. 대변에 현금도 나갔죠. 자, 현금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먼저 할게요. 미지급금 2천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 나갔습니다. 현금은 500만 원이 나갔네요. 직접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고요. 53번 면세를 선택했습니다. 토지는 취득세와 수수료, 취득 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죠.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당좌예금은 거래처 코드 그리고 외상으로 한 경우 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